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노경현입니다. 지난번 저희는 중국 화장품 시장과 원료 단계에서의 인허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계속하여 중국 화장품 인허가 절차에서의 주의사항과 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전 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화장품 인허가 절차는 크게 원료 단계, 제품 단계, 판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품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완제품에 대한 등록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제품에 따라 일반 또는 특수 화장품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전 원료 단계에서 작성한 원료 안전성 정보를 제출하게 되며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경내 책임자를 지정하여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수출 및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인허가 단계에서는 원료 단계에서보다 더 많은 서류와 시간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화장품 완제품의 등록 허가 과정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완제품 플랫폼 계정을 생성한 뒤 성분과 포장 아트워크 등 제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제품 시험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후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등록 및 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화장품은 등록 번호가 나오면서 등록이 완료되고 중국으로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단 등록 완료 이후에도 중국 당국에서 무작위로 사후 관리 감독 작업을 진행하므로 항상 규정 준수는 물론 품질과 안전성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수 화장품은 서류 제출 후에도 당국의 기술 심사까지 모두 통과해야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일반 화장품 등록보다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많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특수 화장품 시판 후에도 규정을 준수하고 품질과 안전성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완제품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허가 플랫폼에서의 계정 생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 경내 책임자를 지정하면 경내 책임자 계정의 하위 계정으로 인허가가 진행됩니다. 계정 생성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 몇 가지에 대한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등록인, 허가인 정보 및 품질 및 안전 책임자의 이력서. 품질 및 안전 책임자는 화장품 품질 안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 안전 관리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등록인 및 허가인의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개요.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개요에는 등록인과 허가인, 경내 책임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평가 능력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NMPA 심사가 통과되면 계정을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생성 이후에 진행되는 제품 검토 과정은 제품이 중국 화장품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해야 하는 내용은 크게 자유판매 증명과 위탁제조 계약서 등의 화장품 등록 및 허가 관련 서류와 제품명 정보, 원료 안전성 정보가 포함된 제품 전성분, 포장재 아트워크, 제품 집행표준, 제품 효능 관련 자료, 그리고 보유 중인 경우에 한해서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입니다. 위 항목들의 이상이 없고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에 등록 서류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검토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명입니다. 업체는 인허가에 앞서 중국어 제품명을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요. 화장품의 정의 및 기능에 부합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제품명은 상표명, 통용명, 속성명으로 구성되며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의 경우 통용명이나 속성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 통용명, 속성명을 차례로 살펴볼까요? 먼저 상표명에는 의료 효과 또는 제품에 없는 효능을 표기할 수 없고 특정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듯한 문구를 쓸 경우 포장 가시면에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원료 암시 문구를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다면 포장 가시면에 원료 상표명으로만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용명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원료를 나타내거나 제품의 용도, 사용 부위 등을 설명하는 문구를 써야 합니다. 사용되는 단어가 원료일 경우 제품의 처방 성분과 일치해야 하며 원료의 효능일 경우 제품 효능 클레임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성명은 세럼, 앰플, 크림 등 제품의 실제 물리성상 또는 형태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국은 제품명의 문자, 한어병음, 숫자, 부호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할 경우 그 의미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중문 제품명에 대한 별도의 명명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제품의 기능과 특징을 반영하여 명명 근거를 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성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 성분이 기사용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용금지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제한 원료나 방부제, 착색제, 연모제 등의 기능을 가진 성분은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준수하는지 그 여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출을 위한 전성분표상에는 원료의 기능과 제조 사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각각의 원료에 해당하는 원료 안전성 정보를 취합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식물 유래 원료의 경우 해당 동식물의 라틴 학명과 사용 부위를 명시해야 하며 향료의 경우 향료에 대한 국제향료협회 인증서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아트워크가 있습니다. 중국 수출용 아트워크 제작 방안은 기존 제품 포장지에 중국어 스티커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과 중국어로 작성된 새로운 포장 아트워크를 만드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기본적으로 규정에 명시된 필수 표기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표기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명, 생산기업 정보, 전성분, 수납량 등이 있는데요. 이들이 모두 규정에 맞게 작성 및 표기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토가 끝났다면 제품 인허가 서류 제출 시 아트워크 파일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화장품 아트워크에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방식의 문구 또는 표현의 기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아트워크를 중국용으로 바꾸거나 스티커 라벨을 제작할 때도 이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검토했던 제품명, 전성분, 포장 아트워크에 이상이 없다면 제품 시험을 통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는 인체가 화장품 속 위해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영향과 그 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와 이를 위한 제품 시험을 거쳐야 하며 시험 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원료 성분과 위험 물질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특정 원료 성분 사이에 화학 및 생물학적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 해당 상호작용에 대한 잠재적 안전 위험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안전성 평가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24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방부력 시험, 안전성 시험, 그리고 포장재 적합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제외된 간소화 버전의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이들이 모두 포함된 전체 버전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화장품 인허가 절차를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수 화장품입니다. 특수 화장품은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순서는 우선 경내 책임자를 지정한 뒤 NMPA 개정을 신청하고 제품 검토와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서류를 준비해 서류 심사를 받고 해당 심사에서 통과하면 기술 심사를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비로소 허가가 완료되어 전자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서류 심사는 영업일 기준 5일, 기술 심사는 영업일 기준 90일이 소요되며 기술 심사 통과 후 허가를 받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10일 소요됩니다. 일반 화장품은 그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일반 화장품은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경내 책임자를 지정하고 NMPA 개정을 신청, 제품 검토와 시험을 실시합니다. 여기까지는 특수 화장품과 똑같은 과정인데요. 그러나 이후는 조금 다릅니다. 서류 준비를 한 후 온라인상에 제출만 하면 등록 완료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영업일 기준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치면 비로소 수출이 가능하며 사후 감독이 무작위로 진행됩니다. 인허가 진행해서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살펴보면 NMPA 개정을 신청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 모두 최소 1개월이 소요되며 효능 클레임 테스트를 제외한 제품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는 특수 화장품이 5개월에서 8개월, 일반 화장품이 1,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소요 기간은 특수 화장품이 약 12개월에서 16개월, 일반 화장품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이제 효능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제품을 판매할 때 그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중국에서는 효능에 대한 적절한 근거, 자료를 구비해야 관련 클레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문헌, 연구자료 또는 효능평가 시험 성적서 등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능 클레임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 인허가 진행 시 효능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 개요를 NMPA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하는데 이는 추후 대중에 공개됩니다. 한편 효능 평가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특히 자외선 차단제, 기미 제거, 탈모 방지 제품의 인체 효능 평가 보고서는 신청 서류와 함께 심사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효능에 대한 보고서는 향후 심사를 위해 업체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능 평가 근거 개요에는 제품의 기본 정보와 효능 클레임 평가 항목 및 평가 기관, 평가 방법 및 결과 개요, 평가 결론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모든 효능에 대한 평가 개요는 공개를 위해 NMPA 지정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효능 평가 기준과 함께 향후 심사를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 효능 평가 기준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효능 평가를 위한 제품 처방은 화장품 등록 및 허가를 완료한 제품의 처방과 동일해야 하고 그 일관성에 대한 증빙 서류를 효능 평가 기준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 규정에서 정한 시험 방법 또는 국내외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시험 방법을 인용할 경우 효능 평가 시험 성적서에 해당 시험 방법 전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클레임 가능한 효능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현재의 규정으로는 총 26가지로 각 효능마다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다릅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효능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각의 효능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 기관 등은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데요. 특히 탈모 방지, 기미 제거 및 미백, 자외선 차단 제품은 중국 내에 소재하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인체 실험을 해서 얻은 효능 자료만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는 인허가 단계에서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료 단계입니다. 첫째, 원료 안전성 정보는 원료 상품명 단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ECI 코드로 등록된 원료 안전성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원료사의 계정으로 직접 등록한 원료에 대한 정보만 접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ECI 코드는 현재 중문으로만 작성이 가능하며 한번 코드를 발급받으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성분입니다. 중국에서 완제품 전성분표에 표기된 정보와 원료 안전성 정보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조성비와 관련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제표준 성분명과 중문 성분명 간의 대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국제표준 성분명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성분명으로 중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중문으로 된 성분명과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효능 클레임입니다. 중국 규정에서 클레임 가능한 효능은 그 목록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해 사전 숙지가 필요하며 혹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 클레임 가능한 효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효능의 경우 중국 내 소재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확보한 효능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표준 중국어로의 번역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포장 아트워크 검토입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 중국 수출용 아트워크를 결정할 때 중문 스티커 라벨 부착 또는 중국 전용 아트워크 제작 중 하나의 진행 방향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문 스티커 라벨이란 기존의 아트워크에 중문 표기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용 아트워크는 중국 시장에 특화된 디자인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트워크로 중국 시장의 문화와 소비자 취향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트워크에는 규정상 금지되거나 범주를 벗어나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스크리닝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명시된 라벨 필수 표기사항 중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규정에서 요구하는 표기사항은 제품의 안전성, 사용 방법, 제조업자 정보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번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인허가 진행 시에 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진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상황에 따라 국내 시판용 제품과 중국 수출용 제품의 이원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규정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규정은 당국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변경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중국 화장품 인허가 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국가의 화장품 인허가 절차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